조지는 하품을 하며 카펫 위에서 꼼지락댔다. 내 방 침대 옆에 램프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그의 금발에 부딪히고 머리 주위에 희미한 빗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빙빙 꼬아 다시 머리 위에 붙여놓았다. 그리곤 다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꼬아대었다. 아이는 지루해 보였다. 그는 내가 전학을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알아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벌써 자기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가 펄스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지의 눈이 침실을 훑어보았다. 마치 어디선가 마법처럼 게임기가 나타나기라도 할 것 마냥. 우리는 저녁을 먹은 뒤 2층에 내 방으로 올라온 상태였다. 그는 내 방을 탐험하고 우린 잠시 수다를 떨었다. 그리곤 넷플릭스의 드라마 몇 개를 보았다. 뭐 처음엔 괜찮게 흘러갔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하늘이 어두워지자 조지는 흥미를 잃어갔다. 그때 난 조지에게 좀 다른 걸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게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말했다. 서로 이야기 하나씩 해주는 거? 그거 어린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조지는 자기 손목에 시계를 힐끗 보았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끈 게 바로 조지의 시계였다. 영어 수업 시간에 조지는 내 앞에 앉아 있었고 난 창문을 통해 비친 햇살이 시계의 페이스에 반사되어 흩어지는 게 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좋은 시계였다. 내 또래의 아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시계를 차고 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나오는 뭉툭한 시계들 말이다. 하지만 조지의 시계는 달랐다. 좀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야, 네 시계 한번 차봐도 돼? 조지는 날 보고 이마를 찌푸렸다. 뭐라고? 네 시계 말이야. 정말 좋아 보이는데. 조지는 날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은 손이 시계 스트랩이 감긴 손목을 만졌다. 마치 시계가 안전하게 자기 손목에 감겨있는 걸 확인하려는 듯이다. 미안, 난 아무한테도 시계를 만지게 해주지 않아. 우리 아빠가 허락 안 해줬거든. 그는 방안을 한 번 더 돌아본 다음 어두컴컴해진 창밖을 보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 멍청한 게임을 해보자.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의 얼굴에 드러난 지겹다는 표정을 무시한 채 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쉬워.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거야.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최고로 무서운 얘기 말이야.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조지는 눈을 굴렸다. 그리고 길쭉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었다. 난 무서운 이야기 모르는데. 그리고 좀 일찍 자고 싶어. 되게 피곤하단 말이야. 에이, 각자 하나씩만 하는 거야. 그래도 무서운 이야기 하나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들 하나 정도는 알더라. 거기에 난 무서운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 난 조지의 표정을 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뭐 네가 다른 애들처럼 겁이 많으면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게임을 싫어할 수도 있지. 이건 약간 무리수를 던져본 거였지만 조지는 덥석 걸려들었다. 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얼굴을 찌푸리자 그의 금발 아래에 있는 피부들에 주름이 졌다. 난 큰형하고 같이 19세 미만 상영 금지 영화도 봤다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차단당한 동영상도 찾았어. 그리고 아직도 그걸 본단 말이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지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잠시 뒤에 조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럼 그 멍청한 게임을 해보자. 하지만 네가 날 겁주는데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야. 난 자러 갈 거야. 조지가 먼저 시작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조지의 이야기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 이야기는 그의 삼촌이 몇 년 전에 해준 이야기였다. 뻔한 이야기였다. 대충 말해보자면 옛날에 2명의 아이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형제의 엄마가 남은 아이에게 가게에 가서 생간을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다. 저녁으로 요리를 해먹을 간이었다. 남은 아이는 무슨 사이코 같은 놈이라서 그놈은 심부름 값을 자기가 꿀꺽한 다음
자기 형제의 무덤을 파내고 그의 간을 빼냈다. 그날 밤 늦게 죽은 형제가 무덤에서 일어나 자고 있는 나머지 형제를 잡아갔다. 꽤나 괜찮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수백 번도 더 들어본 듯한 이야기였다. 그래도 난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난 제대로 된 표정을 지었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깜짝깜짝 놀랐다. 조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집중했었다. 그는 자기 팔을 뻗치며 여러 제스처를 취했고 그의 시계가 램프 옆에서 반짝거리며 빛났다. 그의 금발이 이마를 가로질러 흘러내렸다. 조지가 몸을 뒤로 기울이며 눈앞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난 네가 지금쯤 바지에 지렸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항복해도 난 상관없어. 어찌되었든 난 아무것도 겁나지 않으니까. 난 맞은편의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집은 이제 아주 조용했다. 그렇게 된 지 몇 시간은 되었다. 우리가 2층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아래층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의 TV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 부엌에서 식기들이 달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 하지만 이젠 침묵뿐이었다. 침실 창문 너머로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집 밖의 도로에서 가끔씩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전부였다. 난 조지에게 활짝 웃어주었다. 그러니까 넌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는 거지? 전혀 아무것도. 진짜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도 말이야? 조지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냥 빨리 얘기해. 그리고 패배를 받아들여. 벌써부터 지루하다. 좋아, 알겠어. 난 카펫 앞쪽으로 몸을 움직여 조지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무릎은 거의 닿을 듯 했다. 조지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움직이진 않았다. 내 이야기는 한 가족에 대한 거야.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에겐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지. 하지만 그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아. 조지는 다시 눈을 굴렸다. 그는 슬슬 내 신경을 아주 거슬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난 내버려뒀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 가족은 이사를 아주 자주 다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법이 없지.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 가족은 스스로를 숨기는데 아주 뛰어나거든. 그들은 그들의 비밀을 숨기는 걸 아주 잘하지. 그래도 이 가족은 위험을 감수할 순 없었어. 만약 한 곳에 몇 주 이상 머무르게 된다면 들킬 수도 있거든. 누군가 그들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데? 난 조지가 방해하지 않았으면 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지만 난 내 충동을 억눌렀다. 대신 다시 한번 그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그 가족은 괴물들이야. 내가 말했다. 모두가 괴물이지.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죽은 아이들을 남겨놔. 난 조지가 다시 끼어들 거라 생각하고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검지손가락으로 머리를 빙빙 꼬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가족은 작업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어갔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들은 빈집을 찾아 들어가지.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집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휴가나 뭐 그런 걸로 잠시 비워둔 그런 집 말이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비어있는 그런 집. 오랫동안 비어있을 필요는 없어. 말했듯 몇 주면 그들에겐 충분하거든. 그들은 집에 숨어들어서 함정을 파기 시작해. 그들이 사용하는 건 그들의 자식이야. 그 자식을 보내 이웃의 아이들을 사귀어 돌아오게 하지. 아니면 근처의 공원이나 가짜 이름을 써서 들어간 지역의 학교 같은 데서 말이야. 그리고 다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게 하지. 가족은 이때쯤 아주 배가 고파져. 진짜로 끔찍하게 배가 고파져.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웠거든.
난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이야기를 멈췄다. 이건 내가 계속 되풀이하는 무서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되풀이할 때마다 점점 더 좋아하게 된다. 포인트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난 우리가 처음 올라올 때 지나왔던 침실 문을 열었다. 바람은 조지 뒤의 커튼을 흔들며 지나갔다. 밖에선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잎사귀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아무 말도 없이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를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 내가 이어나갔다. 전혀 그러지 않지. 그들은 이 아이를 아주 잘 훈련시켰거든. 아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야. 아이는 단지 어릴 뿐이지.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훤히 알고 있거든. 이 가족이 한 지역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길어봐야 일주일 안으로 이 아이는 선택을 해. 아이는 새로 사귄 친구 중 하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부모는 아이에게 보너스를 줘. 아이는 너무 어려서 아직 그들과 같은 입맛을 가지게 되진 않았거든. 부모는 아이에게 좀 더 크면 똑같은 입맛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해줄 뿐이야. 하지만 아이는 그래도 뭔가 가질 수 있어. 아이가 가지게 되는 게 뭔데? 조지는 눈을 내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자기 앞머리를 꼬아대고 있었다. 아이는 초대한 친구의 물건을 가질 수 있어. 내가 대답했다. 뭘 고르든지 말이야. 부모가 친구를 끝장낸 다음에 걔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지. 우리 아래층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조지의 눈이 침실 문으로 휙 돌아간 다음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난 그에게 미소 지어 주었다. 그러니까 조지는 질문을 떠올리려 고민하면서 여전히 눈을 내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모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뭘 하는 건데? 그들이 데려간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걔를 먹어. 내가 대답했다. 그 아이의 내장을 먹지.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동안 반으로 갈라서 창자와 내장을 모조리 손으로 꺼내. 그런 다음 껍질만 남을 때까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지. 내가 씩 웃었다. 우리 아래 어딘가에서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희미하고 멀게 들려서 조지가 들었을 것 같진 않았다. 그들이 모조리 내장을 먹어치운 다음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이 가니? 처음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 마치 뱀이 탈피한 다음 남겨놓은 껍질을 보는 것 같지. 램프의 불빛이 조지의 창백한 피부를 비추었다. 그의 입술은 날 바라보며 살짝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도망치는 거야? 조지가 물었다. 사라진 아이의 부모님이 다음날 아침에 찾으러 가지 않을까? 자기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난 조지에게 다시 웃어주었다. 난 그가 이 질문을 해줬으면 했다. 그때쯤이면 그 가족은 멀리 사라져 있어. 내가 말했다. 그들은 마치 한밤중의 그림자처럼 사라져. 그들이 가져가는 건 죽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뿐이야.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찾으러 와서 발견하는 거라곤 엉뚱한 사람 소유에 남겨진 집뿐이야. 다른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조금 소리가 커서 우리 둘 다 그걸 들었다. 소리는 침실 밖의 복도에서 들리고 있었다. 조지의 머리가 문을 향해 획 하고 돌아갔다. 그의 눈이 창백한 얼굴 가운데 크게 떠졌다. 방금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냥 집이 좀 낡아서 겁낼 거 없어 조지. 내 눈은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잘 어울릴지 생각했다. 침실 밖의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오고 있었다.